반갑습니다. 평양예분장교 비단금TV입니다. 오늘은 이달 중순경에 북한에서 잠수복을 입고 월남한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발칵 뒤집혔다는 최근 이슈를 여러분들과 발빠르게 소통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요, 잠수복 월남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도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한국 뉴스를 보고 나서야 김정은의 지시로 검열에 돌입했다는 이런 사건입니다. 특히 2월 16일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이라고 해서 최고의 명절로 세고 아주 특별 경비 주간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2월 16일 날에 월남을 한 사건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계망을 뚫고 북한 남성이 우리 쪽 민간인 통제 구역까지 넘어왔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군 경계 작전에 대한 질타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속에서 북한 당국도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고 나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일 날 군 내부통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16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생일이죠. 특별경비 주간인 16일 날에 고성 해안가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본 후에야 주민 이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로 검열에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김정은이 지시라고 하게 되면 1호 지시입니다. 1호 지시가 뭡니까? 최고의 특별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1호 방침이 떨어졌는데 현재 강원도 주둔 부대인 제1해군전대와 5군단 그리고 동해함대 해상정대 등 3개 부대가 중앙군정지도국의 검열을 받고 있다는 이런 소식통입니다. 특히 소식통에서 전한 데 의하면 현재 그 담당하고 있던 지휘관과 당시 군무를 서고 있던 병사들까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군인들까지 개별 소환을 해서 그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있었던 군무 일지와 그리고 교대 일지 등 아주 구체적인 기록 상태 이런 것들이 검열 대상에 올라서 검열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군은요, 한번 이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완전 이것이 최고사령부까지 보고가 되고 특히나 다른 사건도 아닌 한국에 넘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에서 완전 엄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한국 기도를 한다거나 한국에 가려고 하다가 붙잡힌 거는 뭐 그 자리에서 뭐 엄중한 처벌을 하면 공개처형까지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넘어간 그 사람의 3대 가족까지 완전 몽땅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자제로 그 가족들까지 다 처벌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1호 방침이 떨어졌다 할 때는 완전 북한이 어수선하게 그 가족은 벌써 처리가 됐을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해안 탈북 루트를 전체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군 경계태세 강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러면서 내부 분위기가 아주 엄중한 분위기,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사건을 시범적인 강도 높은 처벌이다 할 때는 아주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죠. 이번에 넘어온 월남 사건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이 정도면 벌써 소문이 다 났고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월남을 했다, 뭐 한국 기도를 했다, 한국에 넘어갔다, 아주 공식적으로 한국 뉴스에까지 나오면서 공개 언론에 나온 이런 인물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해서는 3대까지 아주 정치범 수용소로 싹 다 싹쓸해서 들어갑니다. 이 정도로 연자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 정치를 심어주는 거죠. 한 명을 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양하고 하는 것이 북한의 공포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은 북한 주민들 속에서도 아주 큰 시범 케이스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이번 월남 사건은 5.1정
그러니까 군 정부 지도부장이죠. 새로 선출된 지 2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데다가 제8차당 대회가 금방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탈북 사건이 일어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이런 소식통입니다. 특히 각 부대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고 하면서 책임자와 경계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번 검열은 내달 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공교롭게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생일이 끼었잖아요. 딱 김정일 생일 2월 16일. 2월 16일 날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2월 16일이면 특별경비 주간을 선포하고 완전 경계 태세에 들어간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3일 동안 발령 시점에 의해서 지금 16일 오전에 일어났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일이 생일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 자체가 최고의 명절이다 하면서 군에서는 특별경비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아주 크게 질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 쪽 강원도 고성 지역뿐만이 아니라 육해 공군 등 전군의 1호 근무 태세가 하달이 됐다고 합니다. 1호 전투 근무 태세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고 진지에서 숙식을 하면서 군무를 서고 있는 이런 완전 무장한 전투 태세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할 때 그리고 을지 합동 군사 연습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함께 훈련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만반의 전투 준비를 하고 진지 차지 훈련을 하면서 1호 근무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한 명이 월남함으로 해서 한국에 갔다라는 이 이유와 조건 하나 때문에 북한 전군이 1호 전투 근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1호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특별 지시나 방침 그리고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에서 하달되는 인민군의 전군에 하달되는 이런 지시를 1호 전투근무 태세라고 하거든요. 지난해 9월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북한의 총참모부가 동해안과 서해안에 군무체계를 발령한 이런 적도 있었죠. 이것처럼 지금 북한이 전군이 1호 전투 근무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도 북한 당국이 우리나라 뉴스에서 나오는 그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심각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북한 전 군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긴장감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북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월남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됩니까? 물론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겠죠. 지금 북한 체제 유지 때문에 김정은이가 당 8차 대에서도 엄격하게 당 일꾼들과 함께 경제를 더 축혀 세워야 된다. 인민들의 생활을 더 높이 세워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언급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 수준이 하락으로 떨어진 상태이고 북한 주민들이 지금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월남 사건까지 일어났으니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하겠습니까? 그리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지금 한국 기도를 하거나 한국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모든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가족들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가담한 브로커들 다 처벌을 하고 있고 또는 중국에서 살다가 국경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족이 구려서 찾아왔어도 처벌이 엄격하고 심각한 상황인데 하물며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우리나라 뉴스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엄청난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어떨까 하는 이런 공포의 분위기가 지금 맴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언제면 우리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월남이니 월북이니 남이니 북이니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고 우리가 한 민족이 한 핏줄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까요? 정말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잠수복 월남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1호 지시로 발칵 뒤집혔다는 최근 이슈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